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익 교수님 지난 시간에도 소개드렸지만 증권가에서 한 25년 넘게 잔뼈가 굵으신 증권맨 출신이신데 네, 지금은 이제 학생들을 좀 예,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왕성한 저술 활동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원한 애널리스트다. 또 이렇게 또 불리시기도 예, 합니다. 오늘은 이제 김영 교수님과 함께 미중 경제 전쟁 중에 투자 아이디어 이런 좀 그랜드한 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 이런 좀 예, 짧은 얘기를 해봤는데 예, 이번 좀 긴 시계를 좀 길게 해가지고 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는 경제 전쟁 예, 이 자체가 지금 세계 경제 근간에 지금 깔려 있다고 볼 수 예, 있잖아요. 예. 이걸 또 차이메리카 시대가 가고 또 미국 미중의 경제 전쟁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뭔지 일단 요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한마디로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기 음. 때문이죠. 음.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 미국 주도로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시켜 네. 주거든요. 네. 예, 그때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밖에 안 음. 됐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8%로 늘어나 네.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GDP가 미국 GDP의 70%를 음. 넘어서 버렸어요. 좀 점점 더 접근해 좀 있으면 이제 역전하겠죠. 예. 예.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한 2030년 네. 전후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앞서갈 것이다. 네. 그래서 중국이 너무 경제적으로 음. 커지니까 음. 이걸 미국이 가만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게 그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 앞으로도 계속될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될 경제의 테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뭐 비관적인 사람들은 음. 뭐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음.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네. 예. 양국이 계속 뭐 경제 전쟁, 패권 전쟁을 할 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음.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그럼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예.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인제 러시아를 이제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예. 예. 막 러시아가 인제 국제 경제 결제 시스템에서 좀 어렵게 만들고 여러 예. 가지 인제 조치들을 하고 예. 있는데 이 사이에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예.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뭐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이하나 비중이 이번 전쟁으로 좀 음.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두 가지 큰 변화를 네.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 에너지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음. 그냥 석유, 석탄에 의존하는 음. 에너지 경제가 뭐 재생에너지나 음.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음. 많이 가는 유럽 경제가 이번에 에너지 때문에 러시아 음.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쪽으로 더 빨리 가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음.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많이 달러 결제를 못하게 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하나로 혹은 루블화로 서로 결제를 하자. 음. 예, 그러는데 특히 그 이하나 결제 음. 비중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나오는 거는 뭐 미국의 기축통화가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음. 아마 제가 1974년 무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우디가 석유를 수출하면서 네. 그거를 전부 달러로 받았지 음.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새 사우디가 미국이 좀 서운하게 해 음. 주니까 요새 하는 이야기가 예, 중국이 그 사우디 원유 수출 중에서 음. 사우디 비중에서 중국이 한 25% 정도 차지한다는 겁니다. 네. 중국한테 원유를 음. 수출해 주면서 음. 그거를 위안화로 받아 음. 버리겠다. 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음. 협의 중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하나 비중이 올라가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본 세계가 중앙은행이 뭐 애환을 가지고 있을 때 달러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유로와 음. 엔 뭐 이하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달러 비중이 2000년에 음. 71%였어요. 음. 근데 IMF 통계 보니까 작년 3분기까지 발표됐는데 59%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달러 비중이. 예. 예. 그 대신 그 유로화 비중이 많이 올라갔고요. 네. 예, 이하나는 최근에 3년 아마 2018년인가요? 그때 음. SDR에 처음으로 IMF에 편입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뒤로 보니까 위안화 비중이 음. 좀
비중은 3%밖에 안 하는데요. 음. 좀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해 음. 가지고 뭐 위안화 비중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음. 거래 비중도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런 변화를 마련하는 게 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정말 그 비극적인 사태쯤니다만 경제적 네. 측면에서는 뭐 위안화한테는 오히려 좋은 좀 국면으로 가고 주목을 있다. 해야 되겠네요. 예. 보니까 저도 외신들 쭉 읽어보니까 이거 달러로 외환 보유에 갖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달러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들을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하게 되면서 위안화 비중들을 이제 늘릴 수 있다 뭐 예. 이렇게 해석하는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중앙은행이 보면 한 음. 3조 2천억 달러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달러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고요. 음. 예, 특히 저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외환 보유 중에서 금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음. 또 유럽 중앙은행들 보면은 뭐 60%, 70%그 사이 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동안 러시아가 외환 보유액 중 금을 좀 많이 20%까지 늘려놨고요. 네. 중국은 이제 3%입니다. 음. 그래서 아마 중국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아마 늘릴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하나 인제 올해 또 이슈는 인제 미국은 긴축으로 하지만 중국은 이제 완화 정책으로 예. 인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건 미국하고 인제 중국이 지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길을 예. 가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저는 세계 경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고 중국은 17%니까 네. 사실 두 나라가 중요한 나라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왜 미국은 긴축으로 하고 중국은 안 하러 가느냐? 음.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중국은 그 OECD 선행지수에서 중국도 발표하는데요. 작년 2월이 고점이었어요. 음. 제일 빨리 경기가 정점 치고 음.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죠. 네. 그리고 중국 물가는 지금도 소비자 물가 1 내지 2%거든요. 물론 중국은 통제하니까 음. 그 1~2% 의미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경제 좋고 물가가 오르니까 음. 뭐 긴축할 수밖에 없죠. 그런 네. 경제 상황 때문에 뭐 긴축하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음. 중국이 완화하면서 저는 세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음. 있거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과거에 뭐 7% 10%는 안 되더라도 뭐 4 내지 6%, 뭐 6% 안팎 이 정도만 되더라도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 수출 중 중국 비중이 거의 25%거든요. 미국 비중 15%.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부양하면은 저는 우리 경제는 미국 쪽에서는 수출이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서는 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로선 예, 좋다. 우리는 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이제 아니 저기 달러 위안화 요 관계로 보면 어 저기 중국이 완화를 하면 위안화는 약세로 가고 저기 미국이 강화를 저기 긴축을 하면 달러는 강세로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 차 미국이 네. 그 금리를 뭐 지금 중국 10 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음. 2.8% 안팎이고 미국은 뭐 2.6% 거의 근접했으니까 네. 조만간 뭐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중국에서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JP 모간 뭐 골드만삭스 이런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금융으로 먹을 게 있다는 것이죠. 음. 예. 그래서 뭐 이런 금융기관이 뭐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안팎인데 뭐 이런 큰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금융자산은 음. 뭐 4% 안팎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 경제 규모에 비해서 중국 금융자산 비중은 낮으니까 음. 중국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 차이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뭐 중국으로 세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금융 자본들이 들어가면서 저는 위안화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이런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 뭐 미국 보면은 저는 뭐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거든요. 미국 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 말 보니까 미국의 대순부채가 18조 달러더라고요. 음. GDP 대비 74%예요. 네. 그렇게 많은데도 미국이 견디는 거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중국 사람들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 벌어 가지고
미국 채권 사주고 주식 사주고 음, 그게 한 12조 달러 정도 미국의 순적자거든요. 음, 그런데 미국 주식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거품이 붕괴되면은 저는 미국 시장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는 강세인데 그중에서도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일 음.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코로나 위기 직후 때 보면요. 예. 미국이 돈을 풀었지만 그럼 약세가 돼야 되는데 달러 강세가 나타났어요. 예. 여전히 그 미국에 대한 이 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런 관심, 예. 뭐 그 안전자산으로 미국을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뭐 코로나 이후 2-3 년만 보셔 그러는데요. 음. 장기적으로 달러 추이를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그 블룸버그 보면 달러 지수라고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 장기적으로 그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인데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러가 크게 하락했던 것은 86년 9월 플라자 협의 이후로 그때는 인이하고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죠. 음. 그때 달러 가치가 50%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등하다가 2000년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또 달러 가치가 한 43%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죠. 미국 GDP가 2000년에 세계에서 32%까지 차지했습니다만 미국 IT 거품 붕괴되면서 22%까지 줄어들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IMF가 뭐 2026년까지 세계 전망을 해놨는데 미국 경제 비중이 현재 25% 정도에서 22% 축소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추세를 보면은 추세선 음. 그리면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최근에 그는 일시적인 상승이다. 예. 그런데 달러 가치가 오를 때는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아직도 미국이 기축통화니까 음. 금융 시장이 불어나면 안전자산을 찾아 돈들이 이동하는 거죠. 네. 저는 최근에 그 달러 가치 상승은 이런 거 안전자산 손해에 따른 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음. 추세적으로 하락 과정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랑 위안화 뭐 얘기는 요 정도로 해 보고요. 예. 그 아까 좀 모두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이 그레이엄 앨리슨 예.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예. 보면 이제 미중 갈등 얘기 쭉 예. 하면서 결국 무력 충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무력 충돌까지는 안 네. 가리라고 보는데요. 무력 충돌 가면은 결국 핵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인류가 다 망하는 것이죠. 음. 그런데 뭐 그분 시나리오 저도 뭐 책 봤습니다만은 음. 무역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네.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음. 근데 그동안 무역 전쟁은 해왔죠. 지금은 무역 전쟁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이 지금 물가 오르니까 좀 안하를 해주더라고요. 음. 지금은 뭐 기술 전쟁 이런 단계고요. 뭐 그분 책 보면은 금융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 한 1조 한 7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팔아버리겠다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예. 1조 700억 달러 정도 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가 음. 있죠. 이게 금융전쟁 시나리오인데요. 예. 저는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등소평이 시장을 회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면은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은 파리도 들어온다. 재밌는 비유네요. 예. 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음. 때 긍정적, 부정적 양면 효과가 있죠. 음. 그런데 중국이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나간 게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이거든요. 아직 그 시기는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걸 달성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면은 음. 저는 앨리슨 교수의 시나리오 중 금융 전쟁은 가능성은 있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기술 전쟁 얘기도 하셨는데 예. 아직 금융 전쟁까지는 안 가고 기술 전쟁을 하는 그런 지금, 땐 것 같아요. 기술 전쟁. 그래서 지금 미중이 이제 경제 구조에 있어서도 이제 서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완전히 다른 기술로 가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세계 경제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세계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음. 흔히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보면 원자재 중간재를 싸게 조달해 가지고 상품 생산해 가지고 자유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마스크 하나 제대로 생산 안 했거든요.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생산해야겠다는 거죠. DVC, 도메스틱 밸류 체인, 그다음에 RVC, 리저널 밸류 체인. 네. 멕시코에 생산해야겠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마스크를 음. 미국이나 멕시코가 중국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을까? 음. 앞으로 거리는 가기는 가를 텐데요. 예,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기는 가는데 네. 그거는 좀 시간이 음. 걸릴 것이다. 아직도 미국이 중국산 올마트 이제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을 아직도 중국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거 바이 아메리칸 외치고 있지만은 네. 예, 작년에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8,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음. 지난 3년 평균보다 43%는 늘어났어요. 음. 그리고 결국 해외에서 뭔가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어제도 2월거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89억 달러입니다. 음. 1월 달에도 89억 달러고요. 네. 작년 2월 달에 67억 달러 정도 음. 됐어요. 이게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죠. 네. 바이 아메리칸을 애치고 있지만은 음. 아직도 그거를 중국이나 음. 우리나라에서 사가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미국 거 제조업 육성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거 제조업 일자리가 보니까 예, 중국이 WTO 가입하기 2000년에요. 제조업 일자리가 한 1000만 개 정도 됐는데 네. 지금 500만 개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만큼 장기적으로 제조업이 위축됐는데 음. 그걸 다시 부흥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음. 예, 그래서 뭐 아직도 세계화는 과거보다는 조금 문제는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미국이 자기 쓰는 소비자 상품을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도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소유배 갈 수밖에 없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튼 미국과 중국은 다른 길을 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미중 경제 전쟁 이 와중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좀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일본 경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85년 9월 플라자비를 통해 가지고 엔강세 유돼 가지고 예, 그때 엔강세가 되니까 일본이 뭐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금리 내리고 돈 풀어 가지고 엄청난 자산까지 거품을 만들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90년대부터 금리 올라 가지고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래서 잃어버린 뭐 20년, 잃어버린 30년 20년. 뭐 일본 이렇게 경제가 됐죠. 예. 1994년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한 75% 정도 음. 됐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6%라고요. 음. 그만큼 추락했죠. 85년 9월 플라자 협의 때문에 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근데 우리는 너무 좋았었어요. 음.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원화 가치 많이 떨어졌죠. 예, 그다음에 미국이 사우디 부추겨 가지고 원유 생산 좀 늘려라.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유가가 급락하니까 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가 저금리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예.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 3조 호황.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86년, 88년에 연평균 12%나 성장했지 않습니까? 음. 그거를 미국이 일본을 쳐가지고 우리한테 실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미국 패권 전쟁의 본질은 금융시장 중국의 개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거든요. 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오자는 거죠. 근데 미국이 상품 생산해가지고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돈 벌기는 힘들거든요. 음. 미국이 잘하는 건 금융이에요. 음. 그래서 중국의 예. 금융시장 개방에다 음. 계속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결국 개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늘리고요. 특히 JP모건은 작년에 100% 증권 자회사를 중국에다 만들었거든요. 예. 중국에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음. 우리도 그 시기에 가가지고 중국과 가지고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 예, 저는 세계 예. 소비축이 예. 미국에서 아시아, 중국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비중은 세계에서 계속 축소되고 중국 등 아세안 비중은 올라간다.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각 국가별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 비중은 줄여야 되고 중국,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이런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저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거든요. 네. 며칠 전에 보니까 BYD가 내연기관차는 생산 안 하겠다.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빨리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ETF
뭐 펀드 음, 뭐 이런 거는 뭐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유망한 중국의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박연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서는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미중 경제 전쟁 중에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오랫동안 살아보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네. 그 돈을 우리가 어디서 벌어야 되냐? 음,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어가니까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 그 돈을 저는 주식시장에서 벌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는 중국, 뭐 베트남, 인도 같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서강대 김영익 교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